안녕하세요. 타이거스 포토 아카데미의 타이거스입니다. 오늘은 사진의 한 분야로서 이제 미국에서 많이 유행하고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담스키 이펙트라고 하는 보정법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이 아담스키 이펙트는 이제 사진의 분류로 보자라면 파인 아트, 디지털 아트 쪽, 뭐 그런 쪽에 속하는 사진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진을 담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마치 추상화처럼 아니면 내가 상상하던 모습을 사진에서 구현한다든지 뭐 이럴 때 이제 쓰는 방법이긴 한데, 아담스키 이펙트를 잠깐만 소개시켜 드리면 초점이 맞는 중요한 피사체 주제를 두고 그 위에 모든 다른 것들은 흐림 효과라든지 블러라든지 모션 블러라든지 뭐 여러 가지 흐림 효과를 줘서 흐리게 만들어서 주제를 돋보이게 하고, 그러면서 더 몽환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우리 그 틸팅샷이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외국에서는 ICM, 그래서 카메라 움직여서 찍는 거,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도 있고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사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제 한번 천천히 소개시켜 드리면서 아담스키 이펙트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원본을 한번 볼까요? 요게 며칠 전에 제가 정동진 가서 찍어온 원본이고요. 요거를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그동안 했던 순서대로 한번 쭉 해볼게요. 제일 먼저 세곤도를 살짝 잡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삐뚤어졌죠? 삐뚤어진 거 크롭을 통해 가지고 크롭을 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바위들이 어두워서 이렇게 안부를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밝게 했죠. 그 다음에 흰색 부분, 자, 흰색 계를 너무 밝아서 흰색을 살짝 낮췄고요. 노출을 살짝 낮췄습니다. 조금 어둡게 하기 위해서, 지금 좀 어두운 무거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어두워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제가 어떤 색을 넣더라도 컬러가 좀 무거워지죠. 채도도 증가하고. 그래서 색을 표현하는데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밝은 것보다는. 그래서 듬직하고 좀 묵직한 느낌 주기 위해서 자꾸 어두운 쪽으로 좀 간 거죠. 자, 그 다음에 밝은 영역 내리고요. 대비를 살짝 올렸습니다. 이렇게 검정 계열을 살짝 올려서 안부를 살렸습니다. 여기 중간 톤들의 대비들 올려서 이 디테일을 올려야 되니까 부분 대비를 살짝 넣어주고, 그럼 디테일이 좀 많이 올라왔죠. 거기에 디헤이즈를 살짝 주고, 그러면 좀 더 다시 또 대비가 증가해서 어두워지죠. 지금 자꾸 어두운 쪽으로 갑니다. 대신 안부 죽는 거 없도록 이제 조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색온도를 좀 따뜻하게 해요. 하늘의 빨간색을 살리고 싶어서 따뜻하게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을 선택을 했죠. 지금 이렇게 하늘을 선택을 했어요. 하늘을 선택해서 쭉 색을 추가하고, 이 색으로 색을 추가하고 노출도 조정하고, 그래서 살짝 하늘을 어둡게 한 거예요. 방사형 그라디언트를 통해서. 대신 여기 하늘이 걸리죠. 그래서 하늘 빼기를 하고 노출 이렇게 조금 밝게 했습니다. 여기 디테일이 중요하니까. 그래가지고 딱 나온 게 이 사진이 됐죠. 그래서 이 사진을 지금 수평 맞추고 밝기 조절하고 바위의 디테일 살리고 그 다음에 하늘을 좀 내치고 색깔 맞추고 이 작업만 딱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작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 그렇게 라이트룸에서 한 겁니다. 이 사진을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중간톤이 풍부한 데이터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요거를 포토샵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오늘의 키는 이제 이 사진처럼 만들 겁니다. 이렇게. 자, 맞고요. 처음에 오면 컨트롤 J 해서 카피해 놓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얘하고 배경화면하고 분리를 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요즘 포토샵이 좋아져서 엄청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주제 셀렉트. 그럼 이렇게 설정이 잘 돼요. 이렇게 셀렉트 기가 막히게 했죠. 그럼 요거를 컨트롤 J 하면 이렇게 카피가 되죠. 이렇게 하나가 카피가 되죠. 자, 그럼 이 카피된 영역은 꺼두고요. 아래 레이어 가서 여기 카피된 영역에 가서 컨트롤 클릭을 하시면 요거 선택이 다시 되죠. 요거를 요 레이어로 오는 겁니다. 여기서 하면 안 되겠죠. 여기 원래 레이어로 활성화시키고 요거 넓이를 확장시킵니다. 왜 그런지 이제 좀 이따 나올 텐데요. 셀렉트, 모디파이, 익스펜드 약 한 20픽셀 정도 확장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확장이 되죠. 요거 지우기 위함이에요. 잉크통 있는데 보면 컨텐츠 어웨어.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사라집니다. 컨트롤 D. 그러면 깨끗이 사라졌죠. 그러면 요게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여기 살짝 검해지는 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요게 원본이니까 요거 컨트롤 J 하나 해놓고 여기서 이제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여기 아담스키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 블러를 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필터에 가서 블러, 모션 블러 이렇게 주시면, 자, 모션 블러를 세게 주시면 이렇게 쭉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작게 주시면 모션 블러가 적어지죠. 그럼 세게 주고, 뭐 각도 조절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럼 이 각도도 조절하고요. 그런데 이게 가로로 만약에 모션 블러 주면 이런 사진이 되죠. 그럴 때는 좋은데, 저는 요것보다도 오늘은 요거가 아니고 블러 갤러리로 가서 패스 블러를 줄 거예요.
패스 블러 이러면 이렇게 화살표가 생겨요. 그냥 이거 이렇게 그냥 패스 블러 그냥 이렇게 쭉 스트레이트로 주면 모션 블러하고 동일합니다. 여기 보시면 스피드가 있죠. 이 스피드로 올리면 예, 모션 블러하고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태퍼는 이렇게 올리면 요 디테일들이 조금씩 올라오죠. 강하게 스피드를 줬는데 요 디테일들을 살리고 싶다 그러면 태퍼를 올리시면 됩니다. 태퍼를 조절하시면 요게 디테일이 좀 더 올라오느냐 안 올라오냐, 형체가 좀 더 보이냐 안 보이냐, 이제 그런 거 결정하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오늘 파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치는 모습으로 바꿀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요거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그럼 이렇게 모션블러 형태가 나요. 파도가 마치 이렇게 친 것처럼 나오죠. 자, 그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줌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딱 올리면 요거 파도가 이렇게 쳤었잖아요, 여기에. 근데 요거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요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지우개 톤을 선택하시고 OPC를 약하게 하시고, 여기 파도 있는 근처에는 얘들이 파도가 먹었으니까 좀 디테일이 사라지겠죠. 그럼 이렇게 여러 번 그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그럼 파도 속에 등대가 숨겨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아담스키 이펙트를 이제 다 했어요. 이게 아담스키 이펙트의 다예요. 근데 이제 이걸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는 우리가 색을 넣는다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요거는 꺼 두시고 여기서 이제 작업을 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 요 하늘 쪽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한번 바꿔 볼게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늘 쪽을 뭐 색을 내려면 필터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쓰는데, 직접적으로 그냥 색을 많이 넣기 위해선 그레디언트 맵을 씁니다. 디더는 얼마나 부드럽게 변하냐니까 무조건 키세요. 하늘을 좀 빨간 계통으로 좀 바꾸고 싶어요. 빨간 계통, 요거 좋네요. 요걸 여기는 지금 0, 안부 쪽의 색이 요 색이고 쭉 변해가면서 명부 쪽의 색은 요 색이 들어간 거예요. 이 사진에 지금. 안부 쪽은 요 색이 아니라 나는 이런 색을 원하고, 오케이. 명부 쪽은 오케이 하고, 중간 톤은 이렇게 넣고 싶고, 그리고 오케이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세 개 다 들어갔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거는 항상 꺼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위로 올려야 되는데, 자, 꺼두신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를 컨트롤 I 하면 막히죠, 이렇게. 하늘만 그라데이션 100% 놓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여기만 들어갔죠. 다시 조금만 더 이렇게 할까요? 이제 그럼 여기만 이제 하늘만 이렇게 요색이 들어갔죠. 여기서 양을 조절하셔도 되고, 이렇게 디테일이 원하시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블렌드 모드를 이용해서 저 디테일을 끌어올려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할까요? 저는 오버레이 쪽으로 할게요. 오버레이를 해서, 자, 이런 느낌으로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파도 치는 물결, 이 컬러를 좀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I 그라데이션, 여기서 바다 있는 데까지만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블렌드 모드를 소프트라이트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너무 어둡죠? 그러면 양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되게 어둡죠? 이것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광도 마스크로 나중에 밝게 어두운 거를 차이를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제 컬러, 이 중간에 여기를 어떤 색을 넣을 거냐예요. 이 가운데. 오케이. 컨트롤 I 하신 다음에 비슷할 수 있겠네요, 색깔이. 그라데이션 가운데 거. 그럼 요 부분만 넣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하고는 좀 차이가 나야 됩니다. 자, 그럼 요런 데 들어갔잖아요. 이런 거 이제 빼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놓고 블렌드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줘볼까요? 오케이. 예, 이게 더 좋네요. 그래서 아까 거는 이거는 멀티플라이로 하늘을 좀 어둡게 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번에 준 거, 요거는 오버레이로 살짝 덜 어둡게 했어요. 조금 달라졌죠? 색깔을 바꾸는 거는 여기 가셔서 누르시면, 다시 누르셔서 좀 노란색을 원해. 그러면, 자, 그럼 여기는 빼야 되잖아요. 여기는. 이건 이제 어렵지 않죠. 이 상태에서 마스킹, 브러쉬로.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색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제일 어둡게 했던데, 이 자리. 여기를 이렇게 대비를 조금 주면 구름이 검해지죠. 이렇게 해서 위에 색을 만들었고요. 이거를 여기에만 영향을 주려고 그러면 클리핑 마스크 하면 여기만 영향을 주죠. 아래쪽은 영향을 안 주죠. Shift E 해서 이제 카피를 했죠. 아래쪽을 다 카피한 걸.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저는 이제 여기 이제 나중에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빛이 이제 밝아서 빛이 이렇게 쑥 들어오는 거를 하고 싶어요. 자, 빛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빛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완전한 레이어에서 이걸 눌러서 빛의 색깔을 한번 어떤 색깔을 원하시든지. 오케이. 그럼 요 색이 이제 찍힐 건데 여기에 이거를 여기다 그냥 바로 하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이게 빛이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선택이 안 되죠. 빛이 들어간 게.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빈 레이어를 하나 여세요. 여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그맣게 요거를 양을 한 50% 정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 50%. 자, 그럼 여기 빛이 이렇게 보일 거니까 여기다가 조그맣게 콩, 그 다음에 하나 둘 키우고 콩, 키우고 콩, 좀 더 왕창 키워서 이번에는 하늘 쪽으로 좀 더 가게 콩,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레이어는 컨트롤 T 하시면 선택이 됩니다. 그럼 이거 크기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죠. Shift 누르고 이렇게 하면 옆으로 번지게 할 수 있죠.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걸 놔보면, 그럼 요게 이제 빛이 이런 데로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만약에 요거 색을 좀 더 주고 싶다. 그러면 요 레이어가 있으니까 이걸 내리시고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를 시키신 다음에 섀도우를 올려보시면 요것만 섀도우가 올라가죠. 이렇게. 그러면 리얼하게 되죠. 그 다음에 너무 많으니까 Ctrl E 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자꾸 요 안부가 눈에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저 안부 쪽은 조금 빼야 되는데, 포토샵에서도 할 수 있지만 니콜레스젠에서 저기 안부를 빼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는 토글을 좀 써볼게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조금만 올렸습니다. 어플라이. 자, 그러면 안개가 이렇게 들어왔죠. 근데 전체 다 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광도 마스크에서 안부에만 줄 거잖아요. 그럼 요만한 안부들의 안개를 살짝 넣어서 안부를 살짝 올릴 거야. 뭐 그런, 그러면 선택하시고 그래서 마스킹 컨트롤 G. 그러면 안부들이 이렇게 올라오죠. 마지막으로 저는 요게 조금 더 실루엣 속에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좀 더 어두워도. 그러면 그럴 때는 요거만 등대만 잡아서, 등대 잡는 건 어렵지 않죠. 셀렉트 하면 그냥 등대 잡힐 테니까. 오케이. 그럼 요거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조금 더 드라마틱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더 밝고 사이드가 조금 더 어두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 롤을 가시는데 라디얼 그레디언트 쉬프트를 누르시고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딱 요 크기에 맞게 이렇게 돼요. 그럼 요거를 이제 이렇게 조금 쉬프트 누르고 조금 줄이신 다음에, 여기가 제일 밝은 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밝은 데 요 근처에다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빛이 이쪽으로 쭉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고 좀 크게 조금만 이렇게 놓고 헤더값은 다 올리고 라이트 앞쪽은 안쪽은 하나 둘 올렸어요. 그럼 요거 그대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디플리케이트 반전, 그 다음에 요거 원래대로 보내야 되겠죠. 요거는 슬쩍 줄이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덜 어두워지는 부분이 넓어지죠. 이렇게. 네, 어둡게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나오셔서 하셔야 될 게, 데이터가 죽기 시작하죠. 안부 쪽이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채도가 다 차서 그래요. 채도. 안만 올려도 안 살아오죠. 그건 채도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주시고, 명부는 여기네요. 명부는 하이라이트 쪽을 먼저 살짝 내리셔야 저게 따라 내려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긴 살았고요. 안부는 요 채도가 엄청 높죠. 그래서 여기서 채도를 낮춰보시면 이렇게 바로 올라와요. 이렇게 채도를 이렇게 달았네요. 오케이. 왜냐면 어둡게 하는 바람에 채도가 더 올라갔죠. 그래서 그걸 써야 돼요. 자, 이렇게 했더니 너무 어두운 것 같으면 이 상태에서 살짝만 이거를 살짝 올려줬어요. 중간 톤을 살짝 올려줬습니다. 그럼 이렇게 밝아지죠.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쪽에 채도가 너무 많이 끼인 것 같아서 이곳에 채도를 조금만, 채도를 빼기 싫으시면 밝기를 살짝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됐습니다. 그러면 얘들을 전체를 플래튼. 자, 그 다음에 필터. 저는 니콜렉션의 샤픈 아웃풋 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케이. 좀 여기를 보시면, 자, 그럼 여기를 보시면 껐다 켰다 하면 이렇게 깜빡거리죠. 헤일로 생기는 거죠. 그러면 헤일로가 안 보일 정도로 살짝 내려주셔야 됩니다. 아주 미세하게 보일 정도, 거의 안 보이죠?
네, 이 정도에서 멈추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잡기. 자, 이제 이렇게 놨더니, 근데 등대가 되게 작아 보여요. 지금 전체 화면이 너무 커서. 그리고 이것도 조금 안 좋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크롭을 조금 하게. 옵션을 누르고, 이렇게 가져가죠. 그래서 요 표현 살아있는 상태, 여기도 지금 적당히 살아있는 상태, 여기도 살아있는 상태. 그 다음에 하늘 쪽을 조금 더 내리고, 오케이. 저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가 너무 밝은 것 같으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라데이션으로 여기를 쓱 한번 원형 그라데이션으로 이런 쪽도 슬쩍 한번 해줄까요?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플래트 이미지.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S 라이트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왔는데요. 요거하고 요거죠. 그러면 이 사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요거를 크게 한번 볼게요. 이 사진이 이렇게 바뀐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말고 제가 혼자서 있을 때 해본 사진은 이 사진을 똑같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형태가 다르죠? 이렇게 갔으니까 형태가 다르죠. 이제 이거 보시면 이게 어떻게 했겠구나 이제 금방 이해하시겠죠? 지금 한 건 좀 약하게 했죠? 아까 제가 한 거는 이전에 한 거는 강하게 좀 해서 이렇게 이게 이제 아담스키 이펙트라고 해서 서양에서는 이제 요거 많이 씁니다. 되게 많이 쓰고 디지털 아트라든지 아니면 파인 아트라고 그러죠. 파인 아트에서 사진을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 많고 이게 여기만 쓰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전문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여기 아담스키 이펙트인데 한번 참고로 해 보시고 뭐 안 좋으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한번 흥미로우시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재밌는 사진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진이든 관계없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건 장항 송림에서 요 명문동 필터 찍은 건데요. 요 사람 정상적인 사진을 찍어서 사람이 디테일이 많은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아담스키 이펙트로 요거는 패스 블러를 쓴 게 아니라 모션 블러를 살짝 써가지고 썼는데 가까우면 디테일이 살아있고 저 안쪽으로 갈수록 블러가 커지는 그런 조절을 해가면서 했던 사진이고요. 이것도 이제 그런 사진이고 자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요거하고 비슷한 사진인데 다른 형태에서 했던 사진이고요. 요거는 여기 디테일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 물결을 강조했던 그런 이제 아담스키 이펙트 사진이고요. 자, 요거는 가마미 해수욕장인데 이거는 칼라를 하나도 안 넣은 상태로 그냥 했던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RCM이라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싹 흔들어서 블러가 난 사진이 하나가 있어요. 그 RCM 사진을 아담스키 이펙트를 쓰게 되면 이렇게 똑같이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몽환적인 느낌, 또 새로운 느낌, 새로운 어떤 그 형태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아담스키 이펙트를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흥미로운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